번째부터 시작해볼까? 일단 오전 느바 저제 좀 아쉽네. 그자? 좀 아쉽고 일단은 빨리 넘어가자. 빨리 넘어가고 뭐 부러진 건 부러진 거고 오늘 또 5경기도 강승부 가기로 했으니까 잘 먹고 그 다음에 내일 물부 그 다음에 내일 아침 느바 그 다음에 내일 일야 지금 막 먹거리가 매일매일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만약 강승부가 들어왔다 내일 일야로 미리 이야기한다. 9야 말고 1야로 힌트 줬다. 1야로 강승부 바로 갈긴다. 첫날부터. 오케이?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 점 참고하시고 오늘 한번 잘 필승해 보입시다. 첫 번째 경기 9야 LG 대 하나데스. 자! 야, 하나의 이 암적인 빠따 그리고 이 얼마나 암적인 빠따라면 야, 살다 오래 살아야 돼. 찬규가 완봉하는 꼴을 다 보네. 그쵸? 근데 하나가 웃긴 게 진짜 여기도 롯데랑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아, 돈을 쓰려면 지대로 써야 하는데 왜 하나랑 롯데랑 이렇게 처지냐면 유강남, 노진혁, 그 다음에 한현희, 20한현희 데리고 가고 보상 선수로 키우면 이강준 갖다 놓은 거 이건 뭐 한 10년 망한 거잖아. 이강준이 알잖아 여러분들아. 키우면 언더 158 뿌리는 인간. 그걸 바꿔버리네. 그리고 하나는 뭐야? 심우준이, 그 다음에 뭐야? 엄상백이, 그 다음에 뭐야? 안치홍이, 그 다음에 뭐야? 최은성이. 그러니까 돈을 쓸 거면 지대로 써야 해. 소토 영입하는 것처럼. 그쵸? 그리고 이번 시리즈 내내 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흐름. 뭐야? 이 흐름을 와 어제도 박혜민이가 2개를 잡아내네. 와. 그쵸? 그 2개를 잡아내는 게 전날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LG가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전체 국야에서 팀 방어율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수비 그 다음에 또 뭐 말도 안 되는 빠따. 그러니까 이거 미친 거야 지금. 그쵸?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좀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가 등장한다. 누가? 문동주가요. 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저희가 저거 넘어갈게. 매니저 빨리 한마디 해라. 이제 흐름 끊기면 안 된다. 그래서 동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동주가 여러분들아 뭐야? 자기의 공만 뿌리게 되면 진짜 좋아. 그잖아.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 뭐 쿠세가 들켰다. 그 다음에 혼자 볼질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그쵸?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오늘 선발에 누가 나오냐면 항상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 한번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 와, 얘가 작년에 그래도 상무 시절 때 자투인데 퓨처스에서 11승 4패 그 다음에 방어율을 2.4로 기록했어. 물론 이제 퓨처스의 기록을 모든 걸 다 갖다 박을 수는 없지만 얘가 어떤 유형이냐면 최고 구속이 한 140km 중반대 대신에 뭐 컨트롤이 좋다. 이런 평가거든. 그래서 분명히 얘도 이미 이제 퓨처스에서 선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잘 던질 수 있는 요소들도 있어. 근데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보자면 뭐 수입전이라 해서 국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잡고 이런 게 없어. 요새 현대 야구에 있어서 수입이라는 말이 언제 쪽에 이게 배팅학적으로 잘 통했냐면 물부 4연전 할 때 그러니까 강팀들이 3연승하고 이동일날 자고 일어났을 때 주전들 다 빼고 설렁설렁 할 때 이때 이제 뭐야 배팅학적으로 이때는 꼴찌팀 가는 거지. 그죠? 뭐 화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팀들 오클 뭐 이런 애들 그때 가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꼭 수입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좀 생각을 해보자. 야, 동주가 나오는데 LG전에 자기의 공을 뿌린다. 야, 요거 확실히 배당 메리트가 있어.
다시 한번 나는 이 경기를 어디 쪽으로 간다? 하나승과 그 다음에 뭐 하나의 풀도 배당이 나쁘지가 않아. 와, 풀인데 2.5를 받고 있는데 상대 송승기가 나오는데 2.5 풀이다. 와, 1.37? 이거 여러분들아 전혀 나쁘지 않는 배당인데. 그래서 저는 하나승 그 다음에 뭐 하나 풀에 다시 한번 하나 쪽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스카고 롯데. 자, 롯데. 분명히 시즌 개막하기 전에 작년에 이 검증됐던 이 롯데의 타자들이 5이닝 쪽으로 접근 안 한다 오늘. 잠깐만. 그래가지고 터졌던 얘네들이 분명히 잘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동반 싸그리 부진이지. 고승민은 부상 나갔지. 윤동희는 약발 떨어졌지. 손호영만 그나마 밥값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황승빈은 원래 빠따가 좋지 않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안 터지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까불까불 거려서 그래. 저거들이 뭘 잘났다고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항상 스프링 캠프 때 느낌 좋다. 올 시즌 보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설레였다가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뭐야? 오히려 그게 더 좋아. 왜? 불펜들을 다 아꼈기 때문에 불펜들 다 박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충분히 괜찮아. 넘어가자. 그리고 뭐 이제 여름에 퍼졌다가 가을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라이. 그러니까 야구 자체가 롯데가 미리 얘기했지만 뭐 가을 야구 올해는 간다. 애초부터 갈 수가 없는 구조야 롯데가. 왜? 선발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빠따가 좋든지 간에. 그 다음에 뭐 불펜이 쓰레기인데. 어이? 그러면 어제도 하루 종일 병살 갈기고, 어이? 그러면 오늘은 뭔데? 야, 하필 상대 투수가 누구야? 박종훈이 아이가. 어이구야. 야, 박종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퓨처스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꼴랑 4이닝 던지는데 볼넷을 5개를 갈겨버린다. 그리고 롯데가 최근에 웃긴 게 근 몇 년 동안 언더에게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오늘 투수가 또 누구야 이거? 나균환이 아니야. 아직 구속 회복과 구위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어. 나균환의 특징은 뭐야? 구속이 빨라서 잘 던졌던 시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결국 서폴리터, 그 다음에 제구가 되는 직구, 그 다음에 뭐 결국 제구로서 승부를 하고 공에 대한 무브, 요게 좋았던 건데 그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로 퍼졌던 게 나균환인데, 요거 지금 둘 다 그래. 시리즈 하고 오픈하고 나서도 빠따가 살아나지 않는 거는 사실인데 요거 10.5 충분히 오버가 가능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다른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버로 갑시다. 됐죠? 오버. 그 다음에 자, KT하고 두산. 전 세계 모든 인간들 KT 갈 때 어제 두산 쪽으로 봤죠. 정확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들 기아 갈 때 어제 키움을 갔었죠. 정확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경기도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오완석이 대 김유성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봐. 오완석이는 이제 유니폼 갈아입었다. 그 다음에 또 뭐 쓰게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검증은 했다. 근데 오원석이가 항상 특징이 뭐야? 잘 던지는 날과 못 던지는 날에 가장 기복이 심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투 최원태가야. 인정? 우투 최원태가라고 하면 평가가 딱 정확한 부분이잖아. 그자? 그리고 오늘은 이 두산이 누가 나온다? 김유성이가 나옵니다. 이미 김유성은 그래도 그 학폭 때문에 빠졌다가 두산 유니폼 입고 경험은 어느 정도 쌓았지. 쌓았고, 그 다음에 이 승장이
지금 올 시즌 이 모든 이 베어스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야. 우리 두산 팬들은 알 거야. 승장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알겠듯이. 그게 왜 그렇냐면, 왜 기대를 하냐면, 원래 이 친구가 학폭이 아니었으면 높은 순위에 뽑혔을 친구고, 그 다음에 뭐 그런 학폭 이슈를 빼더라도 공회의 직구 자체가 안우진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투 중에서도 파이어볼로에 속할 수도 있고 공에 대한 무브가 좋은 친구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경기도 이 선발의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물론 경험은 당연히 원석이가 맞아, 그죠? 근데 전체적인 이 선발의 공에 대한 구위 봤을 때 확실히 두산의 유성이를 믿고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로브스님 별풍선 200개 또한 감사합니다. 유성이가 벗어졌을 때 두산의 투마카세가 작년보다 지금 양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영화하고 태견이 여기는 검증된 부분들이잖아. 그래서 이 경기는 뭘로 가자? 두산 승, 그 다음에 뭐? 두산 프렌, 그 다음에 확실히 기준점이 좀 많아 보이네. 이거 10.5, 그죠? 요거 언더까지 됐죠? 그 다음에 기아하고 키움베스. 자, 와, 일단 봐봐봐. 지금 이 기아라는 팀이 지금 시즌 초반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물론 어제 실점이 많았던 거는 사실인데 좀 작년에 그 챔피언적인 느낌은 아니긴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승 2패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이 경기가 뭐가 걸린 게임이야? 그래, 루징이냐 위닝이냐 걸린 게임이잖아, 그죠? 또한 기아는 지금 시즌 초반에 바로 도영이 부상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찬호 같은 경우는 1군 말소되다 보니까 앞에 상위 타선 1, 2가 빠진 거잖아. 그래, 그 공백은 또 무조건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키움은 뭐다? 용뱅 둘, 그 다음에 이주영이, 그 다음에 최주환이, 얘네들이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 위에 상위 타선들이, 그죠? 와, 근데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아, 간단한 부분이야. 어떤 부분들? 일단 김도현이는 어느 정도 선발 수업을 작년에 마쳤다.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구속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편이잖아. 그리고 한번 끌키는 날에 잘 걸리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냥 무실점으로 막는 경우도 훨씬 많았어. 그러니까 우투 중에서도 김도현이는 상당히 빠른 쪽에 속한다. 평균 구속이 147, 148 정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이 윤현이라는 친구는 뭐야? 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그 어제 나왔던 그 친구하고 드래프트 동기야. 드래프트 동기. 그러니까 완전히 고등학교 갓 졸업한 거야. 그러면 어떤 유형이냐면 얘도 구속은 어느 정도 나와. 근데 변화구라든지 제구에 있어가지고는 아직 검증을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키움은 아시다시피 지금 역사를 쓰고 있잖아. 뭐가 어떻게 지금 개막 4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경기 실점이 10점대가 넘어가냐? 물론 상대 팀들이 삼성이었고 상대 팀들이 기아라 치지만서도 그게 왜 그러냐면 딱 두 가지지. 선발 그리고 쓰레기 같은 불펜. 냉정하게 키움의 불펜에 있어가지고 이강준이 외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나는 이 경기를 어떻게 생각한다? 물론 이런 신兵들이 나왔을 때 조금 두려운 부분도 있고, 두렵다 보기엔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현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무게감에 있어가지고, 특히 말해서 안정감에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기아가 시즌 초반에 홈에서 루징 시리즈를 특히나 누구한테? 상대 갓 졸업한 고딩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홈에서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아 한쪽으로 보고 다 기아 쪽으로 밀자.
쉽게 말해서 기아 승, 기아 1.5 마이너스, 기아 2.5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오버까지. 됐죠? 구가 질문. 그리고 그 삼성하고 NC 경기는 패스하자. 석군이 오랜만에 왔네. 야구 시즌 와야지. 안호진 군대 갔다. 월말 뜨겁게 가봅시다. 그 우리 석구 씨는 내가 볼 때 추천해 드릴게. 요걸로 해라. 요걸로. 지금 아주 잘 왔다. 지금 뭐냐면 신설 됐거든. 신설. 이제 우리 유튜브 형들도 꾸준하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흐름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 꾸준하게 함께 하실 분들은 한 달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타이트하게 배팅을 하고 싶다. 해외 전용 소리 소문 없이 5연승 중입니다. 5연승 중. 소리 소문 없이 5연승 중. 돈값 다 했다. 이 해외 전용 별 차이 안 나. 한 달 가입자 얼마 차이 안 나. 아시겠죠? 자, 가자. 국농 KT하고 소노덱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국농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인데 절대 끈을 놓쳐선 안 돼. 왜? 찬스니까. 아직 국농도 뭐가 배구 시즌 막판처럼 1년에 한 번 오는 찬스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아. 그만큼 먹거리가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단순한 생각했을 때 KT는 오늘도 용병 혼자다.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이 KT는 계속 순위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이 경기가 KT가 하도 더러운 게임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3승 잡고 그 다음에 또 뭐 소리 소문 없이 박준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시 연승 타고 있는 시기잖아. 그 다음에 손호는 언제든지 이제 상위권들 팀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팀이지. 그죠? 왜? 멤버 구성을 보게 용병 2마리 다 있어. 이정현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캔바오 있어. 그 다음에 뎁스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 그러니까 언제 고춧가루 뿌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초기 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KT의 정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복방 아재들이 선호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 경기가 복합적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KT의 이 원정이었으면 진짜 손 잘 안 갔을 텐데 그래도 홈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 2하고의 지금 게임차가 1.5 게임차밖에 안 난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 KT를 안 가기도 뭐해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KT 승 그 다음에 뭐 손호 플랜 그 다음에 뭐 오버 요렇게 됐죠. KT 딱히 부상자 없는데 적어놨네. 해먼저 혼자. 아이또 오늘 용병 혼자야. 그 다음에 DB하고 모비스 데스. 자, 야, 요 경기도 꼭 잡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DB하고 모비스 둘 다 지금 엄청 급한 게임이잖아. 야, 모비스가 계속 처지고 있지만서도 합의했어. 소리 소문 없이 이간이가 소리 소문 없이 안 나왔지 최근에. 그죠? 딱히 뭐 부상 떴다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금 모비스가 유석구님 별풍선 한때 200개 1위까지 감사합니다. 했다가 올만에 한 김에 하겠음. 오케이 쳐져버렸잖아. 근데도 모비스는 냉정하게 남은 게임을 다 지더라도 플레이오프는 올라가. 플레이오프는. 그죠? 왜? 워낙 경기 치는 초반에 벌어졌던 게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안양이 너무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는 한 경기 한두 경기를 이제 결승전 맞이하면서 임해야 되는 게 사실이야. 그죠? 그리고 올 시즌 이 모비스하고 DB의 상성이 있어가지고 모비스가 더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게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최근에 이 완전 가가지고 이 DB가
이 모비스 만나가지고 경기 초반부터 무너지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 근데 오늘 이 홈에서 하는 이 게임과 그 다음에 뭐 직전 경기 DB가 쳐질 수도 있었는데 이 DB가 가스를 잡으면서 반등을 올리고 온 입장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 알바노하고 이 스펠맨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용병과 앞서는 이 DB가 전혀 밀릴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력에 있어가지고 모비스 그래 뎁스가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이미 그 뎁스가 좋았던 게 약발이 다 했던 경기들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이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워낙 중요한 입장에 있어가지고 좀 더 누가 몰입할 수 있냐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DB 쪽으로 손을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 DB 승과 그 다음에 뭐까지 보자. 이거는 풀보다는 오히려 배당이 더 좋은 이 5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이거. 물론 한쪽이 뭐 5점 이상으로 났을 때 있는 경우도 있겠다마는 확실히 DB 승가 5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배로 가자. 여배 정관장하고 현건. 자 1차전 복귀를 하자면 서브, 블락, 리시브 효율, 범실, 공격, 성공률 모든 수치에서 정관장이 압도. 그러니까 불이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다 보니까 공격 성공률은 떨어졌지만 리시브 효율이 무려 40% 이상이 나왔고 블락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컸다. 그 다음에 현건 위파이가 없다 보니까 원래 정규 시즌에는 위파이 외 한 자리 그러니까 정지윤이 들어가면 리시브가 흔들려도 어느 정도 카바치 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지윤이 안 되면 고예림이 들어가서 수비 리시브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정지윤 고예림이 동반 뛰니까 이것들은 공격도 안돼 수비도 안돼 그 다음에 양효진 덩크 없어지니까 실실 쪼개면서 범실만 하고 있다. 자 정리 다 해줬자. 그러면 봐봐봐 오늘 이 경기가 봐봐봐 분명히 플레이오프라는 특성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물론 현건도 쎄 빠지게 해가지고 이거 지면 시즌 끝인데 시즌 끝 맞잖아. 시즌 끝인데 여기서 뭐야 몰입해가지고 반대로 할 수도 있다마는 지금 구조적으로 여기 이 둘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리시브가 살아날 희망은 극히 떨어진다는 거지. 왜? 지난 경기 정지훈하고 고예림이가 둘 다 리시브 효율이 10% 미만이야. 그래도 어떻게 게임을 하냐고 여러분들. 어떻게 배구를 하냐고. 그리고 그 정관장이 서브가 약한 팀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기 여러분들아 큰 변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진짜로. 그래서 바로 가자. 뭘? 정관장 승. 정관장 1.5 마행승. 물론 딱 한 가지 변수는 있다. 뭐가? 모마가 그래도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 경기 그래도 준수하게 해줬어. 준수하게 20 몇 점 넣고 그 다음에 공격 성공률 한 45% 넣고 준수하게 해줬던 건 사실이야. 근데 최근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모마가 막
그 누구처럼 실바처럼 막 혼자 40점 넣고 45점 넣고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기가 힘들어. 그자. 그래서 바로 가자. 갑시다. 입 아프다. 스고이! 딱 나카무라 가자! 에이? 여기까지 하고 그 나중에 오늘 중계방송 왜 못하냐면 물부 준비해야 돼. 준비는 다 했는데 방송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방송 준비를 방송 끝나 바로 물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하게 되면 빨리 하든가 하고 들어가자. 준비를 해야 돼. 준비는 다 해놨는데 방송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준비하면 이제 중계방송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정관장 가야지. 정관장 가야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필승!